안녕하세요. 오늘은 젠포트에서 백테스팅하는 방법, 새 포트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테스팅은 특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정한 전략대로 과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젠포트에서 제공하는 백테스팅은 일봉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 포트 만들기와 틱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 가상 포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새 포트 만들기의 장점은 2007년 이후 장기간 동안에 백테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단점은 일봉 데이터만 가지고 백테스팅하기 때문에 단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가상 포트 만들기의 장점은 틱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트레이딩, 즉 단타를 백테스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점으로는 2017년 1월 이후만 백테스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새 포트 만들기에서 일봉 데이터를 활용한 백테스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텝 1에서 포트 제목과 포트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용자금은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운용자산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50만원 정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팅은 2007년부터 가능하지만 시간 관계상 최근 1년 동안만 진행을 해보겠고요. 수수료율과 슬리피지도 여러분들이 실제 내고 있는 퍼센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슬리피지는 실제 주문과 다르게 체결될 경우 발생하는 매매 차이입니다. 그래서 슬리피지 값을 넣어주실수록 좀 더 정확한 백테스팅 값이 나올 수 있는데 필수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조건은 일반 매수, 분할 매수, 돌파 매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 매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고요. 나머지 분할 매수나 돌파 매수에 대한 특수한 매수 조건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매수에서도 다양한 매수 조건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일 종가, 즉 오늘이 12월 19일이라면 12월 18일 마감된 종가 대비 몇 퍼센트에서 매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0%, 즉 어제 마감된 가격에 주문을 내게 되고요. 종목당 매수 비중은 50만원에서 한 종목당 몇 퍼센트, 얼마씩 매수할 건지를 정하는 것인데, 10%를 한다면 한 종목당 5만원으로만 매수하겠죠. 당연히 좀 비싼 주식들은 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종목당 최대 매수 금액은 이 50만원의 10%인 5만원 중에서도 2만원만 사겠다, 종목당,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하겠고요. 최대 보유 종목 수는 10%면은 당연히 10종목이 되겠지만 이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해볼까요? 500만원에 10%면은 50만원씩 10종목을 사겠지만, 이걸 5종목으로 하면 50만원에 5종목, 즉 250만원만 사고 나머지 250만원은 계속 현금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종목을 하겠고요. 하루 최대 매수 종목수는 예를 들어 3종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종목씩만 최대로 매수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면 10%씩 3종목이면 3일 동안 매수하게 되겠죠. 관리 감리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재매수 방지,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만큼 매도한 종목을 재매수하지 않는 기능이 있고요. 또 매수 대상 종목 수는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매수 시간이나 매도 시간 같은 타임컷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일봉 백테스팅이 아니라 새 가상 포트 만들기인 틱 백테스팅에서만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도 조건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살지는 모르지만 종목을 샀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도할 것인지를 정하는 메뉴인데요. 기본값으로는 목표 손절가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 종목을 샀을 때 10% 오르거나 10% 떨어지면 매도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단에 최대 보유일은 만약에 5 영업일 동안 목표 손절가를 달성하지 못하면 5 영업일이 됐을 때 매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또 하단과 연결이 되는데요. 보유일 만기 매도 가격 기준은
5일이 지났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 팔 것이냐입니다. 기본값으로는 전일 종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당일 시초가로 한다면 5일 동안 목표 손절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5일이 되는 날 시초가에 매도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은 종목 최소 보유일은요. 예를 들어 1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했는데 10%가 올라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보유일, 최소 하루는 보유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일봉 백테스팅은요. 일봉 백테스팅은 단타, 당일 매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소 보유일이 1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매수한 날 이걸 0일로 해도 목표 손절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1일로 설정해 주셔야 백테스팅과 실전 매매 간의 괴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1일로 설정해 보겠고요. 참고로 목표 손절가는 0으로 해두시면요. 목표 손절가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5일이 지나면 무조건 매도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퀀트에서는 한 달 리밸런싱을 하죠. 저희 쪽에서는 캘린더가 아니라 영업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20일이 한 달입니다.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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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20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신다면 500만원을 10% 비중으로 하면은 50만원을 하루 최대 3종목씩 매수하고 최대 10종목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손절가 처리는 하지 않고 20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젠포트에서 리밸런싱은 흔히 말하는 비중 조절이 아니라 팔았다 사는 것을 의미하는 점 당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요 하단은 조건부합 시 매도 가격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스텝 3와 연결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단에 청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사용 안함인데 종가 청산과 매도 종료 시간 청산이 있는데요. 매도 종료 시간 청산은 타임컷과 연결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서 종가 청산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종가 청산은 보유일이나 조건부합 시 매도 가격 기준 매도 실패 시 청산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일이 돼서 시초가면은 사실 안 팔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전일 종가에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팔리면 남은 물량은 종가에 청산한다. 증권사 매매 기준으로는 조건부 지정가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은 좀 설명을 넘어가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스텝 2로 넘어갑니다. 매매 대상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장한 전 종목이 대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ETF는 빼고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 2100개 종목인데 여기서 ETF까지 매매하겠다면은 이거는 2500 종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만 사겠다 그러면 코스피 대형, 코스닥 대형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ETF만 하겠다 그럼 ETF만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원하는 업종이나 원하는 테마나 원하는 관심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외 종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서는 좀 더 상세한 매수, 매도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젠포트에서는 가공 데이터와 비가공 데이터를 둘 다 제공합니다. 가공 데이터는 예를 들어 점수라는 혹은 순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모멘텀 점수 중에 수급 점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점수 혹은 좀 더 내려가서 외국인 수급 점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면 언제나 대형주,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젠포트에서는 알아서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상장 전 종목을 6개 유니버스, 즉 시가총액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구분을 지어서 그 중에서 상대평가해서 소형주 중에서 수급이 좋은 상위 10%, 대형주 중에서 수급이 좋은 상위 10%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합리적인 그런 상대평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사겠다라고 매수 조건을 설정하고, 그러면은 A 하나만 들어갔지만 여기서 B, C, D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로우 데이터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PER이 있는데 PER도 점수가 있고 그냥이 있습니다. 점수는 가공된 데이터, 그냥은 가공되지 않은 비가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PER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PER이 10 이하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 선택 가이드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조건 선택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내려보시면 자, 여기 선택 가능 팩터라든지 조건식 기본, 여기 가보면 and, or, before, any, 과거값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조건식 예시라든지 아니면 조건식 응용, 그리고 젠포트 학습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 처음엔 어렵겠지만 저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넣었으면 A and B, 즉 A와 B를 모두 성립하는 종목을 산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장 주식이 ETF를 빼면 2200개 정도 되는데 2200개 중에서 한번 걸러낸 겁니다. A, B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매수할 종목은 바로 하단 우선순위에서 정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종합점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PER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PER. 참고로 젠포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PER 값들은 분기 값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이런 데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네이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조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매뉴얼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ER이 내림차순, PER이 내림차순이면 안 되겠죠. 오름차순이어야 되겠죠. PER은 낮을수록 좋으니까. PER이 오름차순인 걸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매도 조건식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매도 조건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설정하셨던 목표 손절가나 만기로 매도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매도 조건식을 선택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수급 점수가 좋은 걸로 했으니까 외국인 수급 점수가 만약에 70점 아래로 내려간다면 팔겠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넘어갔던 조건부합시 매도 가격 기준과 연결이 됩니다. 저 조건이 성립하면 내일 어떤 기준에 당일 시초가에 팔겠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스텝 4에 가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머신러닝을 유저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여기서는 직접 입력한 값을 비교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선택한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 목표가를 아까는 잡지 않았었죠. 목표가를 잡지 않았었는데 목표가를 만약 10%로 잡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고요.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백테스팅을 진행합니다. 백테스팅을 진행하면 아까 500만원으로 1년 전에 저런 전략들로 매매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되는 동안 틱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백테스팅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 가상 포트 만들기가 틱 테스팅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월부터만 백테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타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 보유일을 0일로 하면 당일 매매가 되고요. 꼭 0일로 하지 않더라도 목표가를 뭐 1% 이렇게 잡으면 거의 당일 매매가 되겠죠. 이런 세밀한 백테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갔었던 타임컷은요, 이 타임컷은 2019년 1월부터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죠. 그래서 여기서 타임컷은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만 매수하고, 그리고 12시부터 13시까지만 매도하겠다 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은 목표가를 달성해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시간에만 매수하고 이 시간에만 매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는 또 틱 테스팅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매도 가격, 시장가, 지정가가 있습니다. 시장가는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다 매도하고요. 지정가는 그 지정한 매도 가격에서만 매도하는 겁니다. 즉 일봉과 이런 틱 백테스팅의 장단점은, 일봉은 긴 기간 동안 백테스팅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실전과 좀 괴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전과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활용 가능하고요. 틱 테스팅은 실전과 매우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백테스팅 한 게 완료가 됐네요.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결과는 별로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포트 수정하기, 오른쪽에 포트 수정하기를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 포트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든 포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포트 관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